순환의 세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상의 시대. 그녀는 운명의 파도에 밀려 밑바닥에서 그에게로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화로도 유명한 고전 닥터 지바고인데요.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20세기 초 혁명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러시아의 격동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에 가난과 과로에 시달리던 노동자와 민중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데 황제의 군대가 시위대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도시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들은 황제와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세력을 모읍니다. 그러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의 혼란을 틈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전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지지 기반이 무너진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러시아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지식인과 자본가는 물론 그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던 무고한 사람들이 인민재판의 희생자가 됐고, 러시아 곳곳에서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이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5년에 걸친 긴 내전을 치르며 농촌 마을을 초토화시켰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갖게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혁명 세력과 중앙정부에 자신들의 땅과 농작물을 착취당해야 했습니다. 이 작품을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제정 러시아 시대 말기인 1890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이 혁명기의 참상을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하며 닥터 지바고에 담아냈고, 예술가와 작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던 스탈린이 죽고 난 1957년에야 이 작품을 외국에서 출판하게 됩니다. 이듬해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지목되지만 소련 정부의 압박으로 수상을 거부하기도 하죠. 이 작품에는 혁명기의 지식인 계급을 상징하는 의사이자 시인인 지바고가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과 사랑을 꿈꾸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군대와 당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바고는 러시아의 구세력인 자본가와 귀족 계급을 상징하는 토냐와 결혼한 몸이지만 자본가들에 의해 핍박받는 민중이자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신흥 혁명 세력을 상징하는 라라와도 사랑에 빠집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구세력과 신혁명 세력을 동시에 사랑했지만 끝내 두 사랑 다 지키지 못한 지바고의 모습을 통해 그 어느 편, 그 어느 이념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과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혁명의 허상과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념 앞에 무너진 세 남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만나러 이제 막 혁명의 기운이 태동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의 러시아로 가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호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지바고는 모스크바에 있는 부유한 그로메코 교수의 집에 맡겨져 그의 딸 토냐와 함께 성장하게 되고, 의사가 된 후 자연스럽게 토냐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곧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군의관으로 야전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과거에 모스크바에서 만난 적이 있던 라라라는 아름다운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라라는 16살 때 가난한 과부 엄마의 뒤를 봐주고 있던 부유한 변호사 코마롭스키에게 겁탈을 당한 후 지속적으로 그에게 가족과 생계를 볼모로 한 협박을 받으며 노예처럼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이에 앙심을 품던 라라는 어느 날 한 파티장에서 그에게 총을 쏴서 손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총성은 러시아 전역을 흔든 혁명의 총성이기도 했습니다. 부당하게 노동자와 민중들을 탄압하는 부르주아 지배층에 대한 반역이 라라의 손에서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번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지바고는 총을 쏘던 라라의 모습을 보며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지만 토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라라에게 다가서지 못했었습니다. 코마롭스키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고 싶던 라라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철도 노동자의 아들 파샤와 결혼해
도망치듯 우랄 지역의 유랴틴에 가서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내로부터 다른 남자에게 유린당한 과거 얘기를 듣게 된 파샤는 아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결혼한 것이라는 의구심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호련히 전장으로 가겠다며 3살박이 딸이 있는 가정을 탈출하고 맙니다. 그는 가정생활의 불만을 전쟁이라는 역사적 무대에서 풀려했던 거죠. 하지만 파샤는 곧 전쟁터에서 실종되고 라라는 실종된 남편을 찾기 위해 간호사가 되어 이곳 야전병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남편이 포로로 잡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지바고는 이런 라라와 야전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전선에 수도에서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나 황제가 폐위되고 볼셰비키당이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바고는 라라에게 다가올 혁명의 혼란 속 라라의 운명이 너무나 걱정된다며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은 혁명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각각 모스크바와 유랴틴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혁명과 전쟁에 시달리는 모스크바에서는 기아와 질병이 속출하고 있었고 지바고 가족의 저택은 인민의 이름으로 볼셰비키당에 점령당해 가족들은 방 한켠으로 쫓겨나 있었고 권총으로 무장한 당원들이 지바고처럼 혁명 세력도 반혁명 세력도 아닌 어정쩡한 지식인들을 매서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시의 배고픔과 혁명의 공포를 견딜 수 없던 지바고는 혁명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상들의 영지가 있는 외딴 시골에 숨어 지내려고 장인과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고 러시아의 대평원을 가로질러 우랄 지역의 바르이킨으로 향합니다. 기차 밖에서는 반혁명파인 백군과 혁명파인 적군이 길고 긴 내전에 돌입해 있었고 이들이 차례로 휩쓸고 간 마을들은 모두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바고는 이를 보며 사람들이 혁명으로 인해 갑자기 뚝 떨어진 자유와 주체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역할놀이에 심취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중간에 지바고는 반혁명분자로 오인되어 스트렐리코프란 이름을 가진 적군 군사위원에게 끌려갔다 가까스로 풀려나기도 하죠. 이런 위기를 넘겨 지바고 가족은 드디어 바르이키노에 도착하고 혁명 이후 국가 소유로 변한 시골 땅에 몰래 감자와 양배추와 콩을 심어 먹으며 시골 오두막에서 살아갑니다. 지바고는 근처에 있는 유랴틴의 도서관에 들렀다가 딸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라라를 제외하게 되고 그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맙니다. 혁명의 가식과 위선에 질려있던 지바고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솔직한 감정에 더욱 몰입하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라라는 지바고가 기차를 타고 오다 만난 스트렐리코프라는 적군 군사위원은 전쟁에 나가 실종된 자신의 남편 파샤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전사자로 처리돼 있다는 것을 알고 스트렐리코프란 가명으로 전쟁터를 누비며 부인과 아이도 등진 채 혁명을 완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거죠. 작가는 혁명을 위해 가족과 자신의 진짜 정체성마저 등진 파샤의 모습을 통해 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진짜 삶을 앗아가고 허울뿐인 인연만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라라를 만나며 아내 토냐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지바고는 결국 어느 날 라라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사가 필요한 적군 빨치산 부대에 납치되어 적군과 백군의 내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2년간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전쟁과 혁명에 대한 환멸에 시달리던 지바고는 가족이 있던 바르이키노가 외국인 부대에 의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가족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부대를 탈출해 눈 덮인 철로를 따라 한없이 걷다가 유랴틴에 도착합니다. 지바고의 가족들은 다행히 마을이 습격당하기 전에 지식인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정부에 소환되어 파리로 떠난 상태였고 백군과 적군이 수시로 휩쓸고 가는 유랴틴에 남아있던 라라는 지바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냐가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먹먹한 내용의 편지를 전해주죠. 이 끝없는 모든 이별과 시련과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기나긴 어두운 길에 앞서 당신에게 축복의 성호를 긋게 해줘. 어떤 일이든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탓할 것도 없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삶을 꾸려. 오, 여보, 내 사랑, 나의 남편, 내 아이들의 아버지. 대체 이게 다 뭘까? 우리는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야. 편지를 읽은 지바고는 어떻게든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려 결심하고 라라는 지바고에게 자신 역시 거짓된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남편이 다시 자신들의 옛집으로 돌아가 불을 밝히면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그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혁명의 시기에 만난 두 사람은 혁명 전에 삶이 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애틋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혁명의 위선이나 폭력이 없는 진짜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웃들이 서로 의심하고 밀고 하는 혁명 재판의 시대에 혁명을 지지하는 빨치산 부대에서 탈영한 지바고와 최근 볼셰비키 당원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혁명군 스트렐리코프의 아내 라라의 처지는 위험하기만 했고 어느 날 어린 시절 라라를 유린했던 코마롭스키까지 찾아와 두 사람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으니 자신과 같이 반혁명 정부가 수립될 극동지역으로 도망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코마롭스키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두 사람은 이를 거절하고 폐허가 된 외딴 마을 바르이끼노에 숨어듭니다. 두 사람은 설원 속 폐가에서 혁명기에 금지된 개인의 삶, 뜨거운 사랑, 시에 대한 열정을 온전히 누리며 잠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폐가는 개인적인 삶을 짓밟는 혁명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코마롭스키가 지바고를 다시 찾아와 최근 라라의 남편 스트렐리코프가 체포돼서 사형이 집행됐고 곧 당원들이 라라도 체포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지바고는 라라를 코마롭스키와 함께 안전한 극동지역으로 떠나보내기로 결심하고 자신도 곧 뒤쫓아갈 테니 먼저 출발하라며 라라가 탄 썰매를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라라를 태운 썰매가 광활한 눈길 위로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지바고는 작별을 고합니다. 잘 가라 하나뿐인 내 사랑, 영원토록 잃어버릴 여인이여. 그리고 눈밭을 걸어 다시 홀로 모스크바로 돌아간 지바고는 외국으로 추방된 가족의 곁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방에 틀어박혀 집필활동에만 매달리다 어느 날 거리에서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습니다. 한편 지바고와 헤어질 무렵 지바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라라는 코마롭스키와 함께 극동지역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내가 되어야 했고 내란 중에 잃어버린 지바고의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스크바에 들렀다가 지바고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삶의 수수께끼, 죽음의 수수께끼, 천재의 매력, 벌거벗음의 매력, 이것을 우리는 이해했었지. 지구의 변혁 같은 하찮은 세계적인 언쟁은 이런 건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우리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어. 그리고 며칠 뒤 라라는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홀연히 사라집니다. 아마 그녀는 거리에서 체포되어 북부의 어느 이름 모를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게 되겠죠.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사라진 냉정한 혁명의 세계에서 개인의 삶과 사랑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던 인물들이 모두 무력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시대를 휩쓴 거대한 변화와 혁명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혁명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보다 앗아간 것이 더 크지는 않는지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